네, 그럼 이제 사람들을 인파워 해주려면, 그들의 내면의 소리를 찾기 위해서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책에서는 이제 제1에 대한, 2에 대한, 3에 대한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제1에 대한은 통제를 통해서 성과를 얻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한테 자율성이나 어떤 것들을 주지 않고 그냥 책임을 지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리더기 때문에 너는 그냥 나를 따라와라. 그냥 이렇게 통제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자유도 없는 거고, 뭐 그거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그냥 리더라는 사람이 지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제2에 대한은 이제 마음대로 하도록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율성은 주는 거긴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거에 대한 결과를,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3의 대안을 이제 책에서는 제시를 하는데, 제3의 대안이 뭐냐면 구체화된 목표 중심의 승승 합의서를 통해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 나온 예를 들게요. 책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맨날 아침마다 나는 너무 힘들다, 내 자식들이 맨날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전날 밤에 맨날 늦게까지 막 뭐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 애들이 맨날 불평만 하고 짜증만 낸다,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애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애들도 엄연히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학교 다니고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면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이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도 네가 옷을 아침에 입고 싶은 옷은 네가 알아서 고르고 네가 알아서 챙겨 입고, 아침에 네가 늦을 것 같으면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네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너는 그런 선택의 자유가 너한테 있지 않느냐, 엄마 아빠 이제 그렇게 가르치라고 조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정말로 다음날 내가 정말 늦게 일어나서 엄마 아빠가 깨운 게 아니라 정말 학교에 그냥 늦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 학교에 늦었으니까 선생님한테 혼난다거나 벌을 선다거나.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결과까지 딱 이제 책임을 딱 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너가 잘못한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 가정교육도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원칙을 딱 세워놓고 그 기준에 이제 부합하는 어떤 구체화된 목표를 만들어서 이거를 지킬 경우에는 이거는 맞는 거고, 이거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넌 틀린 거다. 이렇게 딱 교육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을 교육시킬 때도 그렇고, 뭐 내가 조직의 리더라면 사람들을 이끌 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인파워를 잘하는 거냐면 통제를 포기해야지 인파워를 잘하는 거예요. 통제를 포기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인파워먼트의 조건을 만들었을 때 감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율관리로 전환될 뿐이다.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뭐 그냥 내버려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게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자유가 주어지는데 필요한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교육과 코칭을 실시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통제를 하면서 내가 이런 법칙을 만들었으니까 너는 이걸 따라와라,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코칭을 시켜주고 말 그대로 지도를 해준다는, 지원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자 입장이라면은. 그 다음에 인파워 도구는 뭐냐면, 인파워 도구는 승합의 프로세스를 따라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승합의 프로세스는 양자가 자발적으로 공통사명을 완수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공통사명이라고 하면 전에 제가 제시한 어떤 비전이나 우리 회사의 비전, 아니면 개인의 비전, 그런 비전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비전에 맞게 이제 자기가 방향만 딱 알고 있으면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됐고 내가 열정을 갖고 있고 그 뜻이 맞다면 이게 열심히 자발적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인 태도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그들은 어느 분야에서나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연봉이나 지위가 아닌 다른 이유로 부서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이나 뭐 이익이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해서 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그거에 딱 목적에 부합을 하는 회사를 다니고 그거에 맞는 돈을 받고 난 그렇게 다니겠다. 그게 아니라 나는 일을 원래 자발적으로 내가 정말 내 그것과 맡은 내 비전이나 이런 뜻하고만 맞으면 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봉, 지위 이런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건 내가 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다른 이유라고 하면 뭐 비전이나 그 회사의 뜻과 나의 개인적인 뜻이 맞는지 이런 걸 보고서는 부서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승승 인파워먼트는 이제 산업 시대에서 지식 노동자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사회는 지식사회로 가고 있고 지혜의 사회로 가고 있어요. 지혜의 사회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인드는 여전히 산업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비용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파워먼트를 할 때도 지식노동자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정말 사람들이 최대한 지식을 많이 가질 수 있게 인파워를 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파워먼트의 성공은 승승합의서에 따라 팀원들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데 달려있다. 약속을 이행한다는 건 뭐냐면 그 서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규율을 지키고 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 그게 이제 약속을 이행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규율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안에서 행동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군대에서는 이 완강한 거부의 법칙이라는 걸 사용을 한대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진짜 나랑 뭐 우리 조직원 모든 사람들이 우린 정말 승승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그렇다고 하면은 약속을 지키고 항상 행동을 딱 그거에 맞춰서 규율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같은 뜻을 갖고 열심히 진짜 열정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면은 굳이 어떤 뭐 통제나 뭐 그런 게 별로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다 자기가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양심에 따라서, 우리 가장 중요한 영성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내 양심에 따라서 사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맞는 거겠죠. 만약에 그냥 내가 뭐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다거나 어떤 조직 그 사람들이 뭐 위계질서라는 거가 있어가지고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아부해야 되고 만약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아닌 걸 아니라고 말을 못하겠죠. 그런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하지만 완강한 거부의 법칙이라는 건 내가 정말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그 군대에서는 군대에서는 계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에 있어서 진짜 답이 안 나온다 이럴 때는 계급이라는 거 다 무시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그 법칙을 내세워서 한대요. 그래서 그 장교가 굉장히 훌륭한 장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정말 내 양심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을 하던 뭘 하던. 그 다음에 인파워먼트와 성과평가. 내가 정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내가 막 고무가 되어 있고 나는 정말 영성에 따라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 정말 그 규율에 맞춰서 실행을 해온 사람이라고 하면 내 성과평가는 누가 해주는 게 가장 옳으냐? 자기 자신이 해주는 게 가장 옳다고 해요.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그러니까 다면평가를 실시를 해봤어요. 다면평가를 해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내가 내 스스로 평가하는 게 훨씬 점수가 낮았던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내가 그만큼 나 스스로한테 냉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날 평가를 할 때는 이런 게 섞여요. 대부분 우리 같은 조직은 안 그렇지만 대부분의 조직들은 누구한테 너 이 부분 잘못 못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무서워해요. 왜냐면 그 사람하고 감정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럼 불편해지고 그럼 내가 결과적으로 내가 회사 생활하기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갈등을 굉장히 피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면평가를 할 때는 그냥 좋게 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야 그냥 자기도 좋고 이 사람도 좋을 테니까. 근데 사실은 자기 자신한테 정말 냉정하고 정말 그 평가를 잘 해야 내 스스로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파워먼트가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 자신이 평가라는 게 가장 잘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육체 노동자를 지식 노동자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육체 노동자, 예를 들어서 청소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지식 노동자로 전환을 하기가 뭐 어려울 거라고 사람들 대부분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면 청소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식을 쓰는 게 아닌데 뭐 그 사람들이 뭐가 인파워먼트가 뭐가 중요하냐, 그냥 맨날 시키는 일만 그대로 하고 월급이나 받아먹고 그럼 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에서 나오는 일화가 참 좋아서 이제 이 이야기도 와봤는데, 어떤 청소부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냥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 일을 하고 그냥 월급을 받고 그냥 동기부여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단순 노동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세 글자를 써줬대요. 계획, 실행, 평가. 여기에 맞는 것들을 한번 적어봐라. 어떤 청소를 할 때 계획은 어떻게 어떤 것들을 세워야 되고, 실행할 때 생각해야 되는 건 뭐고, 그리고 누가 청소를 잘했고 못했고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할 거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봤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런 그 권한을 위임을 해주고, 이 사람이 이거는 이 사람이 이 부분에서 정말 잘한다, 이거는 이 사람이 계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잘한다, 평가를 잘한다,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막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이 사람들이 청소부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지식을 갖고 전략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